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FOMC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는데요. 다음 달이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한번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4,80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S&P 500지수 4,379이고요. 골드는 약간의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1,79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테슬라는 연일 상승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는 1%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57,0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약간의 조정이 오는 듯 싶었지만 이내 빨간불을 켰습니다. 일단 바이낸스에서 중국 사용자를 연내 연말까지 완전히 정지하겠다 이런 공지사항이 떴는데요. 여기에 일단 반응을 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중국발 악재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넌스는 45%대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 6,97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오전에 약간의 비트코인 급락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을 잘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면 알트코인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45%대 비트코인 점유율을 유지해 준다면 일단 비트코인 랠리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비트코인 어느새 7천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고래들의 시세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연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주류 금융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이 거대 세력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이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외신에 따르면 미국 SEC가 빠르면 이번 달 4개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비트코인을 금지할 생각이 없고 비트코인 ETF를 해당 부서가 검토 중이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 소로스 펀드의 비트코인 투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이 소로스 펀드 CEO인 돈 피츠패트릭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지펀드의 대표격인 이 소로스 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낙관론을 좀 불러일으켰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또 지난주에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고래들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무려 16억 달러, 한화로 1조 9천억 달러를 매수를 하면서 물량 부담이 약간은 생겼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고래들의 상승 견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사실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고래들이 물론 차익 실현을 하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매도 의사가 없고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익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고래들의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상승률 30%인 쿼크체인 3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쿼크체인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쿼크체인은 이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트랜잭션의 구애를 받지 않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초당 100만 건 이상의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이 P2P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3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자면요. 첫 번째 호재는 디파이와 NFT입니다. 메인넷 기능이 활성화된 이후에 메인넷 기반의 NFT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대부분 디파이가 겪는 이 불편함들,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로드맵을 보면 곧 스테이킹 기능도 서비스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메인넷 호재입니다. 지난 9월에도 메인넷 업그레이드 공시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또 아마존 호재도 있습니다. 2020년도에 쿼크체인이 아마존 웹서비스 기반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출시했는데요. 쿼크체인 관계자들은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앞으로 또 전 세계 다양한 분야들의 쿼크체인을 유연한 이 블록체인 인프라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펌핑이 아닌 건전한 상승으로 보입니다. 휴먼스케이프와 카카오의 협력, 그리고 쿼크체인과 아마존 호재 이런 상승들이 이유가 분명하면 코인에 투자하는 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FATF의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이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더블록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오는 11월까지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이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이들의 이 신원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트래블룰,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에 최종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추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